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중땅 열심히 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이론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자, 1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의 작성 표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자산은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지요. 자,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성 기준에. 요거 일단 틀리셨습니다. 자, 재무제표라는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 주석까지 포함한다. 이게 자,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자본거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손익거래에 오는 거. 자, 우리는 이익잉여. 자본거래에서 자본잉여금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에는 1년 내에 현금화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장자자산과 우리 뭐가 있다라는 거죠? 재고자산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재고자산과 유동자산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매출채권, 그 다음에 상품 재고자산, 당좌임금도 막, 특허권은 이제 우리 무형자산에 해당되시고, 선급비용 우리 들어갑니다. 그죠? 장기성 매출채권은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가셔야지요. 이걸 다 더하시면, 자, 우리가 자, 700만 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3번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고자산의 선입선출법입니다. 재고자산을 가장 크게 평가하는 방법은 재고자산. 자, 그래서 우리는 1번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게 자 우리가 얘기하는 평가 방법이다. 자, 그래서 선입이 제일 크다. 그렇죠? 자, 1번 정답이죠. 4번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러면 비용 처리할 거 자산 처리를 잘못했을 때는 그만큼 자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대히 계상돼 있는 거고 비용은 과소 계상돼 있는 거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자본 같이 갑니다. 걔는 자본의 과대 계상이 되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정답은 여기서 올바른 거 그랬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이제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본은 자, 발행 주식수 총수의 일주행면을 곱하신 걸 우리는 우리 자본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내 원본을 얘기하시는 자본잉여금은 자, 우리 주식 발행 초과 기타 자본잉여금 자, 그 기타 자본잉여금에 감자차익 자기주식 이렇게 써 있는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자, 매도 가능 증거 평가 이익은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니라 우리는 따로 이제 일반회계 기준 원칙에서는 자본을 따로 분리하죠. 얘는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3번이 일단 틀리셨죠. 미처분 이익여금, 배당금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걸 이제 이익잉여금이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직접 원가는 특정 원가에 따라 직접 추적이 가능한 거나 식별 가능한 원가이다. 맞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고정 원가는 자, 교업도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준과 관계없이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이런 형태의 원가를 우리가 고정원가라고 우리 집세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공장 임차료. 얘는 기준을 나가잖아요. 똑같잖아요. 원가 형태가 일정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자, 가공 원가라는 얘기는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두 개를 더한 거를 우리 가공비라고 흔히 얘기하죠.
자, 요건 틀리셨고요.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적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 영향에 미치지 않죠. 장배도 기록하지 않죠. 자,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원가를 이제 매몰 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3번이 되시는 거고요. 자, 6번은 직접 재료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여기는 직접 재료 원가가 이제 2배가 되신다고 노무비의 지조 원가 2배이다. 총 원가는 제조 원가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직접 재료 원가는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 간접 이 세 개 다 더한 걸 우리는 총 제조 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 제조 원가는 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400만 원 속에 자, 직접 노무비는 2배라는 걸로 돼 있으시고 자, 제조 원가에 우리가 총 제조 원가의 25%가 포함되어 있죠. 제조 간접비가. 그럼 이제 제조 간접 원가는 25%라는 거니까 우리 10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여기에 다시 2배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200%에 대한 원가잖아요. 우리 2배라 그랬으니까 이를 100으로 넣는다 그러면 자, 그럼 200만 원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총 제조원가 400만 원에 제조간접비 100만 원, 직접 노무비 2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시는 거고요. 자, 8번은 이제 직접 노무비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조간접비의 예산은 200만 원이시고 예정 직접 노무비 200시간이고 단기 발행 실제 원가 250만 원이 발생했을 때 자,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제 직접 노무비는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셨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는 이제 직접 노무비 기준이니까 자, 실제 사용한 노무비를 계산하시라는 거잖아요. 제조간접비 계정점은 T자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실제가 우리가 이게 배부액이 지금 25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 배부법이니까 얘가 자, 예정 배부액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 0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얘기한 2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 되겠죠? 자, 제조간접비가 예산액이 200만 원이시고 예정 노무비에 대한 걸 200시간을 나누면 직접 노무 시간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노무 시간에 나왔으니까 배부율에 대한 논리니까 우리가 이제 노무 시간을 구하려면 자, 이 예정 배부 금액 250만 원 예정 배부율 자, 우리가 얘기하는 요 금액 만 원을 나누시면 자, 금액이 나오시겠죠. 자,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우리는 이제 250시간이 되시는 거죠. 자, 직접 노무 시간 여기 만 원 나왔으니까 시간당 임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정 배부율을. 자, 그래서 요거 되게 거꾸로 가니까 요게 나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250시간에 대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시고요. 자, 공손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상품이 아닌 거예요. 물건을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가는 우리 제조 원가에 포함하시는 거고요. 자, 주산물 2번의 제조 과정에 발생된 원가의 부스러기는 작업 폐물은 순실현 가치에 대한 제조 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수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작업 폐물에 대한 논리가 되시는 거고요. 2번은 옳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 비정상 원가는 이제 작업자가 부주의해가지고 물건을 이제 잘못 취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비정상 공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은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자, 원가 흐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수 정답이 나왔어요. 이해 문제에서. 그래서 얘는 2번과 우리 4번을 체크를 하시면 두 개 다 맞는 걸로 복수 정답입니다. 음.
자, 10번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원하는 완성품 단위당 원가를 산정할 때 필요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계산하실 때 완성품 환산량하고 우리 단기 완성품 수량하고 기말 제공품 환산량 필요하시고요. 단위당 원가는 기초 제공품하고 투입된 원가에 완성품 여기나 환산량을 나누시면 이 단위당 원가가 나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지 않는 건 우리 기초 제공품 물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선입선출법 할 때 필요하겠죠. 자, 정답 그래서 4번이시고요. 자, 11번은 이제 우리가 재화의 공급, 의제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 과세제도의 매입 시에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았다고 가정한다. 자기의 다른 이제 사업장에 또는 원자재를 사용 소비할 때 반출하는 건 간주 공급이 아닌 우리가 얘기하는 자가 공급에 대한 논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인 직접, 요거는 이제 우리 간주 공급이 아닌 개인적 공급, 작업모, 작업화를 사용하신 거, 요런 게 매입세 전부 공제받았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자, 요거는 간주 공급이 아닌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공급하신 논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견본품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준 건 간주 공급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사업상의 증여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이제 매입세액 전부 가정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재화의 공고로 보는 특례가 해당되는 것은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승용차는 업무하고 관계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간주 공급에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논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특례에 해당되는 거죠. 요건 이제 간주 공급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다른 논리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건데, 요건 이제 간주 공급이 아닌 걸로, 그죠? 아닌 사례입니다. 요건 뒤에 거는 보지 마시고요. 간주 공급이 아닌 거, 이렇게 보시면 1, 2, 3번. 요걸 이제 말을 조금씩 바꾸면 특정 거래처에 주면 사업상의 증여가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용인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별도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개인적 공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의 용도고요. 요 자체가 이제 우리는 간주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은 간주 공급이 아닌 거고요. 4번은 자, 제조회사가 업무용 승용차 2000cc 여기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죠. 자, 자기 생산한 자동차에 쓰신 거니까 이건 이제 자가 공급에 해당되신다라는 거, 간주 공급에. 그래서 4번이 우리 정답입니다. 자, 12번은 영세율에 대한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영세율 제도에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얘는 이제 영세율은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역진성의 완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완화의 목적. 자, 요거는 이제 면세제도에 대한 논리죠. 완전 면세죠. 환급을 해주는 거니까. 면세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면세사업자는. 그죠? 과세사업이 영세율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외국에 의해서 상호 면세주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영세율 제도가 아닌 면세 제도에 대한 논리고요. 2, 3, 4번은 영세율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13번은 가산세에 해당되는 내용에 알맞는 것은, 자, 우리 사업의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그 세금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땡땡이로 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빼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논리는, 자, 우리가 얘기한 가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공은 우리가, 어, 가짜죠, 가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거는 이제 3%가 됩니다. 자, 3% 가공세금 계산서.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가 언제냐. 자, 그래서 수입 시기는 잉여금 처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우리 잉여금, 자, 남는 돈을 이제 해결했을 때는 반드시 잉여금을 결산일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결의래요. 이 남은 돈을 처리할 때, 그 잉여금 처분결의라고 얘기하세요. 인정사항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요. 일반 사항여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일반 급여도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이 정답이 되시는 거고요. 자, 15번은 자, 우리가 얘기한 복식부기임자의 총수익 금액이죠. 자, 우리 매출액은 당연히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시는 거고, 자, 원천징수에 따른 이자 수익은 우리 총수익 금액에 우리가 얘기하는 불산입입니다. 자, 요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 과세를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의 양도가액은 우리 총수익 금액, 매출액과 똑같은 논리로 보신다라는 거. 공장 건물의 양도 금액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양도는 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를 하는 거지 소득세에서 과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개인입니다. 여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입액은 자, 3억에 3천만 원을 더한 3억 3천만 원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공부 열심히 하세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